초반에는 아예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이제 가야 감히, 돼서 뭐 얼마에 아이고. 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 5년쯤 지나니까 여행이 가는 사람도 있다며 뭐 이러면서 어머님들이 놀래고 근데 이제는 흔해. 이제 가는 거지. 가죠. 우리만 안 가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주제까지 저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분도 22년 차 정도 됐으면 이런 분위기가 네. 됐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예, 예. 살짝 좋아졌다고 했는데 우리 최정원 마담님의 명절 이야기, 설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임신한 채로 헛구역질하며 무슨 일이야? 늦게까지 전을 붙였다. 옛날 그러니까 과거형이다, 과거형. 네네, 과거예요. 제가 1982년도 초등학생 시절에 아역 배우로 이제 데뷔를 했어요. 그러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연기 생활을 하다가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제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저희 시아버님이 외부 음식을 거의 못 드세요. 되게 싫어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행을 가려 치면은 어머님이 아버님 식단을 바리바리 다 이렇게 만드셔서 말도 안 돼. 싸가지고 여행 가야 아니잖아, 되는 거예요. 여행마다 음식을 싸갖고 간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저희는 음식 먹지만 아버님은 그 뚜껑 다 열어서 그 어머님이 해오신 반찬으로 음식을 다 드셔야 성이 차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런 저희 시댁의 문화도 알기 전에 제가 이제 임신을 해서 음식을 하러 제가 이제 명절 전날 간 거예요. 갔는데 아버님이 워낙에 외부 음식을 안 좋아하시는 덕분에 제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밀어서 주전자 뚜껑으로 만두피를 찍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시집 가서 제가 만두피를 제가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밀어서 가족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그걸 묵묵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해왔다고 그러면서. 근데 또 이제 임신해서 막 입덧을 하는데 전을 해야 되는데 한 7, 8가지를 하는 거예요. 뭐 고추전부터 해서 녹두전, 뭐 동태전, 산적에, 뭐 육전에 그 가지가지 하는데 어머니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예전엔 신설로도 다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아버님 하자. 임금님이세요? 신설로 그것도 있어요. 도구도 다 있어요. 임금님이신데? 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깨갱하고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입덧은 하고. 근데 어머님이 아무래도 제일 맏며느리고 이러시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잡채를 할 때도 저는 어머니가 김장을 하신 줄 알았어요. 김장할 때 큰 대야 있잖아요. 그거를 꺼내가지고 이 커다란 그 당면 있잖아요. 이걸 4봉지를 삶으시는 거예요. 그러다니면 또 예쁘게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파프리카, 피망, 색색까지 다 채 썰어야 되고요. 당근에다가 양파에다가 버섯 종류 다 들어가야 되고 시금치 묻혀야 되고 이거를 막 그냥 땀을 흘리면서 버무리고 그걸 다 채를 썰다 보니까 평상시에 일을 안 하다가 그런 일을 하려니까 뭐 손이 막 물집으로 부르트고 손목이 너무 아픈 거여서 저는 입이 대빨 나온 거죠.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너무 하기 싫어서 막 헛구역질 하면서 하니까 어머님이 야 그냥 들어가서 문 닫고 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며느리가 하나고 맏며느리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씻고서 딱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미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나오면 되지. 그 잠자면서도 하루 내내 일했던 게 너무너무 제가 서운하고 너무 막 그래서 엉엉 주저앉고 울어버렸어요. 사실 남편이 차례 제사 안 지내기 때문에 우리 집은 너무 편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 3시까지 전을 붙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사 지내는 게 낫겠어. 제사를 안 모시는데도 그러니까 그걸 했다고요? 아버님이 네, 왜냐면 아버님이 제일 큰형님이시고 둘째 막내 작업하면 오시는데 식사하시고 가실 때 또 보따리 다 쌓아주시는 음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기 명절에 이런 무서움을 딱 날려줬던 게 저와 8살 차이 나는 저희 동서였어요. 동서가 되게 사근사근하고 부친성이 너무 좋고 또랑또랑 말도 잘하고 딱 들어왔는데 저는 어쨌든 일이 많아도 동서까지 들어왔으니까 3명이서 나눠서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서가 어머님이 쌓아둔 재료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명절날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야지 왜 음식을 하다 시간을 보내냐고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가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정말 딸이 없으시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딸처럼 예뻐는 해주시지만 그래도 음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철옹성 같은 분이셨는데 동서가 얼마나 예쁘게 말을 했는지
그래 니들끼리 다 편먹고 나만 왕따 시키고 나만 바보 만들어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바로 만두피를 사왔고요. 동생은 해마다 올 때마다 떡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도 줄고 전도 줄고 잡채도 4봉짜리 했던 거에서 이제는 그냥 한 봉지 정도로 해서 먹고 그냥 조금 싸갈 수 있는 정도로만 음식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렇게 줄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자꾸 생긴다고. 그치. 주변에서 여행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명절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방송하는 거 어머님이 항상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 힘을 빌어서 어머니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네. 아. 네. 어머니, 저 이제 명절 음식 하냐고 너무 고생하지 말고 저희도 가족끼리 여행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아유, 그러면서 왜 손을 왜 밀어? 왜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서 가족이란 나 어느 저도 가족이야 궁금해서. 지금? 가족끼리가 우리 가족 어디- 우리. 아니에요. 저 가족 전부다. 왜? 시대가. 아니 시어머니 같이. 네네네. 아니요. 저희 아까 시댁. 왕따 당한 분 빼고? 아니 그러면 근데 아버님은 사실 지금 돌아가셨어요. 올해 4년 되셨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혹시 안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이제 여행 갔으면 하는 예, 거예요. 아유, 저 마음. 근데 저는 여행은 자기를 위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건 정답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돼. 아니, 부모님이 사이랑 같이 가고 싶다면 사이만 가면 되고. 맞아요. 같은 성이라서 그렇게 뭐 하고 우리 한시 성 같은 성 가진 사람끼리만 여행 가면 맞아요. 즐거우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의무감으로 자 내가 오늘 우리 엄마랑 같이 가니까 너 따라와. 그럼 불편하다는 거야. 여행이라는 거는 즐거우려고 가는 일이지 괴로움을 동반하는 여행을 왜 해? 우리가 지금 명절날 음식하는 것 같고도 짜증스러운 이유가 이거 내가 만들어서 맛있게 먹겠다 그러고 너무 재밌으면 좋은데 누가 먹을지도 모르는 걸 이런데 바리바리 하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최정은 마담님 너무 밝게 웃으신다. 누가 먹을지도 모르는 걸.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 사회가 보면 어떤 집단주의에 휘물려 다니면 그래야지 행복한 거잖아. 억지로 뭔 일을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 일이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즐거워요. 예. 그럴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지 명절이 지속 가능하다는 거야. 최정원 마담님도 시부모님, 그 어머님 모시고도 가신다면서요. 저는 사실 해마다 양가 시어머니하고 저희 친정어머니 모시고 그 어려운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해마다 가요. 뭐라고요? 네, 해마다 가는데 같이? 네, 셋이서 여자 셋이 항상 여행을 왜? 가요. 여자 셋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저는 신혼 때부터 그랬거든요. 제일 불편해. 오늘 그런 얘기 제일 아니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되게 편하고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편하냐고. 내 말이. 네, 두 분이 더 동갑이시고 저는 신혼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 해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즐기시고 오히려 제 스케줄 때문에 어머니 스케줄 바꾸자 그러면은 너는 안 가도 된다고. 그래서 사돈끼리 엄마하고 둘이서? 어머니 두 분이 또 여행 가실 때도 있어요. 저는 아까 네. 선호은숙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사실 저는 자주자주 연락을 드려요. 혼자 계시기 때문에 걱정돼서 가서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 혼자 주무시니까 좀 외로우실 것 같아서 가서 자면서 어머니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내 아들한테 용돈 한 번 못 받아봤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달이는 아니지만 항상 돈을 항상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남편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아들이나 내 돈이나 서로 같이 버는 돈이니까 굳이 아들이 드리지 않아도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나는 이 나이 때까지 아들한테 용돈 한 번 못 받아봤다 이렇게 말씀하실래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뭐 월세 나오는 것도 많고 또 아직까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많이 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달이 용돈은 안 드렸지만 제가 일을 하거나 어머님이 뭘 사시면 제가 항상 제가 돈을 입금을 해드렸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용돈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돈을 좋아한다고. 지금까지 네 눈치 보면서 아들이 있음에도 아들 돈을 못 받아보고. 마담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랑 같이 찜질방도 가고 서로 같이 등을 미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신혼 때 생각해보니까 왜 남자분들이 친해지려면 사우나를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어머니한테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찜질방을 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 답답해서 되게 싫어하셨는데 아니요. 근데 어머님은 왜냐면 딸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찜질방 가면은 몇 시간 동안 두런두런 얘기를 해야 되고 음료수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그 시간이 어머니가 되게 좋으셨던 거예요. 답답한 걸 싫어하는데 딸
딸이 없었는데 딸 같은 며느리랑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지금 아들이 하나 있다 보니까 앞으로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은 안 하겠지만 저도 며느리가 살갑게 먼저 와서 찜질방 가고 그러자고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빈 씨 보면서 아예 그런 생각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에 좀 많은 걸 포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 들어요. 예. 취미가 교육방송이야. 이제는 나 우리 엄마 고생 안 시킬 거야 하는 딸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최정호 마담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지금 아이 키울 때. 예. 저는 이제 이내 씨처럼 어디 뭐 교수를 하면서 맨날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니고 가끔 일은 했지만 주로 이제 시어머니가 봐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단막극 주인공 하면 6일 정도 밤을 새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를 맡기기는 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 따른 용돈도 드리고 제가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시댁에 뭐 무슨 가전제품 같은 거나 아니면 가구 같은 것들을 이제 제가 수시로 계속 바꿔드리게 했거든요. 근데 시댁에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쩌다가 친정 엄마한테 맡기면은 아무것도 안 해줘. 사실 제가 왜냐면은 아침 방송하고 그러면 얼마 못 벌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친정 엄마한테 뭔가를 해드리려면은 엄마도 제가 아역 때부터 밤새서 일하고 이런 걸 아시니까 됐다 그거 얼마 받는다고 됐어 그냥 다음에 뭐 해줘 그냥 이렇게 하고 매번 못 챙겨드렸던 거예요. 근데 언제는 한번 딱 시댁에 갔는데 냉장고가 탁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12개월 무이자를 해가지고 그걸 해드렸는데 친정에 갔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월급쟁이인데 그거를 또 몇백만 원 주고 가전을 해드리니까 막 고민하다가 다음번에 일하면 그때 엄마 우선주를 해드려야지 하고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봉투를 저한테 주면서 이번에 사실 이렇게 받았다. 근데 어머니 접대 장모님한테 냉장고 똑같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이 너무 마음에 남으니까 어머님 이제 그걸 사셨지만 이거 갖고 필요한 거 사셨으면 좋겠다고 제 손에 쥐어주는데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엄마가 고생하시는 어머님의 고생 똑같은 상황인데 엄마가 저는 편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엄마는 늘 나를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용돈은 못 드렸던 게 항상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해드렸어요? 네? 냉장고 새 거로 해드렸어요? 아, 동생이 그때 못 해드려서 동생이 해드렸고 돈 드렸어. 그 다음에 돈으로 남편이. 예. 돈으로. 근데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평생 화를 한 번도 또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 그렇지. 정원 마담님.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시댁에다가 아기를 맡기고 나면 솔직히 이렇게 모두가 100% 만족할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은 없으셨어요? 그렇게 맡길 어머니 때? 먹던 걸 입에 넣으시면 어떻게 뭐 이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유식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불린 다음에 그걸 다 제가 맷돌로 갈아가지고 이유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밥을 이유식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어느 날 야, 내가 쟤한테 막걸리를 먹었잖니. 근데 눈이 풀리면서 약간 취기가 있어서 내가 그만 마셨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간 너무 놀라서 네? 막걸리를 아니 우유가 아니고 목소리요? 그 톤이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 어머님이 갑자기 너무 놀라셔가지고 야 나도 두 아들 잘만 키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순간적으로 내가 앞으로 아이를 맡길 수가 있을까? 그때는 카도 아니고 막걸리인데 괜찮아. 아니 사이다 최정호 마담님은 지난번에 저보다도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동서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오늘 이 오늘 자리에 옆에 계셔요. 예. 야, 일단 저희 동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전을 해야 되는데 한 7, 8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 3시까지 전을 붙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명절에 이런 무서움을 딱 날려줬던 게 저와 8살 차이 나는 저희 동서였어요. 아니 명절날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야지 왜 음식을 해서 시간을 보내냐고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가서 동서가 얼마나 예쁘게 말을 했는지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바로 만두피를 사왔고요. 괜찮으세요? 떨리십니까? 네, 조금 진정됐어요. 조금 진정됐어요. 예. 형님 말씀대로
시댁에서 웃으면서 할 말 다 하시는. 저는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첫 판을 깔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네. 어머니 왜 동서만 예뻐하세요? 야, 요거를 예전에는 마음속으로 담아뒀을지 모르지만 요즘엔 진짜 말 그대로 퀘스천 질문을 하는 예, 며느리들이 많아요. 직접 한국말로 직접 눈을 어머니한테? 마주보면서 왜 더 예뻐하세요? 두 분이 생각하는 그래도 내가 동서보다는 내가 그래도 형님보다는 약간 괜찮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그래서 질문 들어갑니다. 네. 어머니 누가 더 예쁜 며느리인지 두 분이 각각 발언을 진짜? 저희가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야, 처음부터 맞불이야. 어머님,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예쁜 며느리인가요? 와 이거 너무 힘들다. 저는 올해 22년 차 나름 베테랑 며느리예요.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 어머님 눈치 보고 되게 무서워하긴 했어요. 제일 처음 인사드리러 갔는데 아버님 이제 시댁에 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니까 아버님이 너무너무 싱글벙글이신 거예요.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셨는데 어머님은 뭔가가 불만이시 또 하셔갖고 표정이 안 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연기자라고 하면 좀 딴따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서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최고 시청률의 그 여인천하에서 창빈한 씨 제일 착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며느리인데. 네, 근데 어머님이 마침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셨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드라마에 착한 그 후궁이 며느리 자리로 이렇게 와서 있으니까 어머님이 나름 긴장을 많이 하셨대요. 긴장해서 네, 그러면 긴장해서 말을 못 하셨다고 궁궐에만 이렇게 사는 남편이 얘기를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이제 그런 착한 창민한 씨 성품처럼 시부모님 잘 공경하고 남편 잘 내조하려고 나름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어머님도 제가 조금 불편하고 저는 어머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좁히기 위해서 촬영 없을 때는 한 2박 3일 정도씩 시댁에 가서 맨날 잤어요. 2박 3일 정도씩 시댁에 가서 맨날 잤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도와드리고 어머니랑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항상 이제 맛있는데 좀 분위기 좋은데 어머니 좀 그런 걸 좋아하셔서 모시고 가서 식사하드리고 여행도 같이 가려고 아이고. 노력을 했고 벌써 이겼네. 아유. 본인 생각이야. 어머니 성향에 따라 달라.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무릎 양쪽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동서도 잘 케어를 해드리고 보살펴 드렸지만 동서는 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많은 제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어머님이 병원밥을 못 드세요. 왜 드세요? 이렇게 진짜? 좀- 맛이 없어 입맛. 며느리 아니야, 좀- 밥에 익숙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병원밥을 못 드시겠다 그래서 제가 병원 맛있진 이틀째부터 제가 5시에 일어나서 어머니 도시락 싸서 7시 전에 도착해서 어머니 식사 다 챙겨드리고 옆에서 한 저녁에 저녁에 아니, 여기 왜 나오셨어요? 어차피 칠거. 저녁 드시고 이제 양치하시고 누우시면은 잠자리 봐드리고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세상에. 며느리 최고야. 아니 남편한테도 저렇게 못해요. 며느리 최고. 근데 현재는 쓴. 아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정도가 임플란트 아니라. 치료를 하시는데 지금 몇 개월이 걸리긴 하는데 굉장히 겁이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주사도 못 맞으실 정도로 아이고. 되게 겁내하시기 때문에 같이 가드리면은 마음적으로라도 좀 편하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계속 이제 치과 치료하는데 제가 모시고 다니고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 기다리는 저 것도. 사업하는 동서는 뭐 한대요? 그때? 아니요, 동서도 잘해요. 동서도 잘하는데 잘하는데? 제가 시간적으로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머니를 살갑게 잘 보살펴 드리니까 동서 미안. 화내지 마. 아니야, 동서 난 아무래도 있어. 어머님은 제가 항상 늘 같이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를 조금은 더 예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미 끝난 거 며느리 아닙니까? 잘 봤다. 진짜 저런 아니 거. 이 양반은 인상도 저 인상을 싫어할 그럼요.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시어머니가 된 것처럼 막 빨갛게 세상에. 아니 다들 너무 흐뭇 아니 이런 나도 느낌이 들어. 주사 못 맞아. 최정원 마담님의 이야기를 전국의 며느리들이 싫어합니다. 마치 최수종 씨 같아요. 지금 너무 싫어. 진짜 그러면 어떻게 당하고만 있을 수 있어? 비유가 딱 오네. 할 수는 없지. 우리 정윤주 마담님, 우리 이걸 평소에 아니야. 이걸 어떻게 이겨 이거를? 이길 수 있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할 수 있는 게 달라서 우리가
본인이 강점이 분명히 그래요,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할 정은지 말이 있을까요? 마담님. 네. 예. 들어봅시다. 이경식 마담님. 저는 2010년에 결혼해서 지금 며느리 이제 14년 차예요. 꽤 되셨네. 네. 그래서 워낙 이제 현모양처 스타일이시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좀 이렇게 각오는 하고 갔지만 너무 심하게 잘하시니까. 심하게. 저는 이 집의 둘째 며느리인데 저는 저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안 되는 거 안 하는 게 나아. 그래 맞아. 맞아요. 제 다른 생각에는 노선을 타야 돼. 저는 결국엔 못 살지. 네. 방법을 찾아야 돼. 처음부터 그냥 저는 그렇게 못하겠으니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여도 저는 좀 할 말은 하자 주의로 이제 나갔죠. 잘했어. 형님한테도 할 말 다 하고 또 아예 할 말은 캐릭터를 다 완전 해요. 반대로 갔네. 컨셉 잘 잡았네. 컨셉 잘 잡았어. 치면 안 돼. 가야 돼. 나안 참아. 아예 반대여야지 그래도 그치, 비교가 더 덜 되니까. 그랬는데. 형님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명절 음식을 저희 시댁에 처음에 엄청 많이 하셨어요. 잡채를 할 때도 저는 어머니가 김장을 하신 줄 알았어요. 김장할 때 큰 대야 있잖아요. 이 커다란 그 당면 있잖아요. 이걸 4봉지를 삶으시는 거예요. 녹두전, 뭐 동태전, 산적에, 뭐 육전에 그 가지가지 한데 명절 딱 끝나고 나니까 음식하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음식만 하고 딱 명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 저 명절 때 그 이렇게 가족 다 모이는 게 명절밖에 없는데 정말 전만 붙이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맥주도 한잔 하고 좀 얘기도 하고 멋있다. 아유, 어머니 명절에 너무 전만 붙이는 거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안주도 많은데 맥주 한잔 해야지. 안주 어머니 많은데? 음식 좀 줄이고 좀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다행히 좀 많이 줄여주셔서 예, 정말 많이. 한 번은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전화가 오셨는데 반찬 해놨으니까 이거 오늘 먹어야 되는 거니까 잠깐 와서 갖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거. 근데 전 그때 회사 다닐 때고 주말에 참 꿀 같은 휴식을 하고 있는데 저 또 강북에 살고 있거든요. 시댁은 신림동이에요. 잠깐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가 다가. 아니 최소 2시간, 3시간 꽤 멀어. 걸려요. 잠깐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진짜 정말 죄송한데 이런 반찬 해주실 때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아, 좀 정말 못됐네. 아니 너무 잘한 거지. 아니 저는 저희 엄마가 반찬 해놨다 해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가서 반찬만 이렇게 가져올 수 없거든요. 하루를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 얼마나 꿀 같은 휴식으로 있는데 하루는 있어야지. 가질러 가는 며느리는 착한 며느리야 그래도. 맞아. 안 생각나 그래도 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처음에는 당황하시죠. 저희 큰며느리는 안 그러시니까. 근데 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이제 불만 같은 게 생기시면 점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그게 더 편했어요. 서로. 그럴 것 같아. 네, 점점 편해서 이렇게 관계가 또 다른 이제 편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참 현명하다. 물론 저희 형님은 진짜 너무 완벽한 며느리세요. 정말 잘하시고 서로 속을 터놓진 않고. 나는 어머니하고 나라도 속을 터놓고. 어머니라면 저기다 말 못하겠다. 저렇게 잘하는데. 그렇죠. 형님이 너무 잘하면 더 서운할까봐 말 못하잖아요. 그런 게 조금씩 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벽이 있다. 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벽이 있다. 저긴 벽이 있어요? 있다. 야. 난 가깝다. 예, 대화가 더 많은 둘째 며느리가 훨씬 편하지 않으실까. 나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 와. 일리가 있네. 아니야. 혹시 지금 봤어? 서로 기분 나쁘고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절대 서운하지 않아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어머니랑 이렇게 둘이 이제 식사를 하면 큰 며느리 혹시 흉 같은 거 안 보세요? 살짝 뭐 이렇게 살짝. 야, 걔는 왜 이렇게 예의 범절이 너무 발라가 내가 불편해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지. 지금 정윤주 마담이 우리 눈치를 보고 있어요. 말할까 거꾸로 말까. 내가 야, 걔 너무 예의 발라가지고 내가 눈치를 불편해 죽겠어. 어머니한테 혼나요. 야. 그래, 없진 않았다. 근데 지금 이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 더 예뻐요? 제가 강수희 마담님. 드디어.
저는 며느리가 셋인데 진짜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든가 시장을 가든가 모시고 다니는 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이렇게 들으니까 용기가 없어져. 그리고 돈 계산도 빨리 못해. 어떤 때는 돈 주고 잔돈도 못 거실러 와. 그러니까 옆에 주위에 우리 같은 사람 딸이 없으니까 며느리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상스러운 며느리가 벼랑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이 와서 자는 거 좋아하지 않아. 지금 왜 왜냐면 좋아하지 성향 따라 다를 수 않냐면 있어, 진짜. 며느리 오면 나 덮고 자는 이부자리 줄 수가 없잖아. 새로 딱 펴줘야 돼. 또 손님이 손님이야. 오는 거지. 또 온다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시어머니 치워야 돼, 아유 맞아. 요리하는 사람이 집도 지저분하니까 쓸고 닦고 하면 이틀 삼일 또 걸려. 맞아. 자존심 상하게 며느리한테 그런 거 진짜 나도 그럴 부리기 것 같아. 싫거든. 난 근데 진짜 저희 어머니는 안 치우세요. 그냥 남편하고 제가 가서 청소 다 해드리거든요. 동선이도 그렇지. 그 어머니는 성격이 또 우리하고 편하세요. 성격이 틀리니까 네. 그런데 나는 와서 자는 거 좋아하지 그 않아. 강수희 마담님 결론적으로 둘 중에 뭐 다 장단점이 있지만 누가 더 편하고 이쁘세요? 관상을 보면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 관상까지. 양도 아주 깨부리는 스타일 없고 또 삐죽거리는 거 있고 욕심 많은 며느리 있고 다 틀려. 난 며느리가 셋이니까 어떤 편은 좀 순진한 편이고 여기는 좀 교양이 있으시고. 제 예의를- 관상은 어떠신가요? 지금 며느리 타임입니다. 며느리 타임. 제가 네. 이제 그 지역에 사는데 네. 정원이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소문 아니 그 사람들이 그래요. 사우나도 같이 모시고 다니고 어머니를 마사지도 같이 하러 다니고 마사지도? 아주 정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딸같이 살갑게 한다 소리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친정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심승 자체가. 인들이 잘 봤어. 이런 며느리 정말 드물어. 야. 타고난 거야. 타고났어. 저기 정윤주 씨 오늘 나온 거 아차 싶으시죠? 지금 너무 형님한테 아니 물표가 근데 나오는데 왜냐면 남자분들 지금 이제 어머니들은 내가 이런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만 현실을 살면서 최정원 마담님 같은 분은 없어요. 없어요. 진짜. 왜냐면 약간 뭐라 없어. 그러지? 약간 뭐라 그러냐. 유니콘 같은 존재야. 그래. 나는 우리 장모님도 보고 우리 엄마도 보잖아요. 네, 다 네, 며느리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딱 보면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난 생각 안 해요. 네. 두 분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려먹는 방법을 다 알아. 며느리 사용법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뭔 일 있으면 조 며느리, 뭔 일 있으면 요 며느리. 딱딱 자기가 필요할 때 잘하는 사람 갖다 우와, 부려요. 시어머니의 기교, 삶의 기교로. 아니 그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막 이렇게 막 티격태하면서 여기 흉 봤을 거야 분명히. 네, 봐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또 여기 흉 적당히 봐요. 그리고 항상 시어머니 입장은 뭐냐? 나랑 잘 지내자야. 형님은 혹시 자음 동시에요? 왜냐면 다 나랑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너무 정확한 나는 거 우리 같아. 장모랑도 얘기하고 우리 엄마랑도 얘기하고. 요즘에는 며느리들이 왜냐면 요즘엔 며느리가 하나의 집도 워낙 많으니까. 근데 두 분은 혹시 내가 동서보다 좀 더 예쁨 받으려고 막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이 낳고 나서 첫 손주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친정 엄마가 그 손주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엄마 그럼 가서 보면 되잖아 그랬는데 아유 며느리가 불편해서 그렇게 함부로 가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결혼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결혼하면 맨날 보여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런 마음 안 가지시고. 네, 그래서 저는 아기 낳고 나서 아기 욕조까지 들고 다니면서 어머니 아버님 첫 손주니까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라고 맨날 이제 가서 자고 아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세상에. 아니, 그런 며느리인데. 옆에 바로 뒤늦게 들어온 분은 반찬 그것도 만들어 놓고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바빠서 반찬 가지러 못 가요? 아니면 뭐 오라고 처음에는 못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솔직히 저도 바쁘고 싫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갔어요. 가긴 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솔직히 그게 네, 좋아서 간 건 아니에요. 저도 제 나름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어머님은 그런 걸 모르시니까 얘 반찬 만들어 놨다. 그냥 갖고 가라 그러면은 아, 네, 어머니. 그게 방송 스케줄 아니면 다 접고 저는 갔어요. 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빵 베이킹 같은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 만들어서 어머니 갖다 드리고 동서애들도 주고 그래요. 어떡해. 근데 이제 어머님은 항상 먹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제가 왜냐면 그 궁금한 게 동서도 이제 항상 이렇게 챙겨주는데
항상 맛있다는 말을 잘 안 해서 괜찮은가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나 좀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물어보죠. 물어봐요. 어제도 어떻게 물어봐요? 맛없을 옆에 수도 있는데?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어볼게요. 우리 다 알겠네. 어제 제가 또 개성 뭐지 그거 제 뭔가 찹쌀로 만들었어요 예쁘게. 그래서 어제 아버님 산소에 갔다 오느냐고 어머님한테도 한 상자 보내드리고 동서한테도 예쁘게 포장해서 이제 어제 선물을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야, 나 그거 단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3개나 한 자리에서 먹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제가 해서 드린 거지만 그런 얘기를 받으면 너무 보람되죠. 좋잖아요. 더 잘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동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해서 그냥 내 생각에는 귀찮은데 그걸 냉동실에 있을 내가 것 같아. 갖다 주는 건가라는 좀 걱정을 했는데 아까 분장실에서 그 얘기하는 거야. 아 참 형님 어제 그거 되게 맛있어서 잘 먹었어요. 그랬는데 아 잘 먹었구나. 이게 귀찮아하는 건 아니구나. 그럼 다음에 또 해다 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마음을 알고 싶긴 해요. 귀찮은데 받는 그 거죠. 마음을 이 자리에서 최초로. 근데 솔직하게 나 진짜 궁금해. 자, 귀찮으면 귀찮다. 얼굴 표정 읽었어, 지금. 아니 형님 베이킹 엄청 좋아하시는데 네네네. 제가 그렇게 단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처음으로. 얘기해. 처음으로. 정말 형님은 되게 단 디저트류를 안 좋아하세요? 그빵 종류를 내가 좋아하세요. 좋아해. 맞아, 네네. 맞아. 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단 걸 좋아하진 않는다. 얘기해야 돼. 네. 진짜 그, 최초네. 아 정말 잘 먹었어요라고 말씀은 드리죠. 아니 근데 그 전에도 뭐 갖다 주면은 네. 사진은 안 찍어도 형님 잘 먹었어요 이렇게 문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예 잘 먹지 않았는데 아니, 하기는 그렇지. 아유, 잘 안 먹었는데. 그래도 가식적으로라도 해야죠. 가식적으로라도 해야죠. 진짜 이 정도에서 진짜 솔직하네. 저번에 한번 먹었다 그러면 자꾸만 또 더 해다 줄까봐 그럴 수도 있어. 아 자꾸 해다 줄 게 좀 걱정되기도 하시는구나. 딱 어떻게 못했어요. 그때는 딱 못했는데 그게 서운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니 이제 취향을 알았어요. 저는 원래 진짜 단빵을 되게 단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동서는 그렇지 않은 게 이게 취향이 맞을까 맞아. 그래서 형님이 형님이 주는 게 달지 않고 쓰죠. 네? 달아도 너무 달아요. 이렇게 힘든 거 말고 약간 그냥 일상생활에서 워낙 두 분 다 부모님께 잘하시니까 약간 신경전 같은 거 미묘한 거 두 분 아까 빵 얘기하신 이거 네. 굉장히 생각이 돼 있어서 병이 느껴져. 그래. 뭐 있나요? 빵병. 막 신경전까지는 아닌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최정원 마담이 오늘부로 다른 캐릭터 섭외 올 거예요. 최정원은 왜 자꾸 이렇게 소매를 거두세요? 아니 자꾸 이걸 하는 거예요. 얌전하게 아주 얌전하게 싸움을. 신경전이 있어요. 예. 뭐 별건 아닌데요. 네네네. 이제 제가 늘 이제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니고 그래서 이제 동서가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자기 밥을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식당을 예약을 했대는데 보통 음식점 가서 먹고 그랬었는데 그날은 이제 되게 좋은 호텔에 뷔페를 예약을 했대요. 비싼 데 오셨구나. 네, 근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사람 숫자에 가격을 나이지. 하니까 이렇게 한 큰 끼에 돈이야. 한 90만 원 가까이 했대요. 호텔 뷔페. 그래서 일곱 명 안 내고. 근데 마음이 너무 안 편한 거예요. 이게 얻어먹는 게 다음 때는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라는 또 형님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하호 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 오면서 제가 남편한테 앞으로는 이런 데서 해야겠지? 그럼 나는 앞으로 될 때마다 한 10만 원, 20만 원씩 모을게 제가 그랬어요. 다음엔 제가 그걸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해마다 이제 저희가 몇 번씩 이제 호텔 가서 한 번 사면 우리가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을 동선에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이러니까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은 회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50 중반이고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퇴직하고 우리가 이 밥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겠고 매번 호텔에서 먹을 때마다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엄청. 남편이 퇴직하면 이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나라는 생각.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좀 모양새 빠지게 동서 우리 그냥 딴 데서 먹자 이 말은 또 못하겠고 그래서 따로 또 통장을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야, 호텔 뷔페 통장 와. 뷔페 연금을 잘 들었죠? 들어요. 지금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는 항상 하지 호텔 갈 말라요? 때마다 네가 내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야.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그 얘기예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걸 아셨어요? 약간 형님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몰랐죠. 아니 아니면- 그거는 몰랐고 저는 몰라요. 이제 몰라 말하는. 몰라요 말하는 거. 형님이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시고 하니까 저는 저 나름 그렇지.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용돈 주는 며느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답을 저는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 보답이 매번 호텔 뷔페는 제가 할게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핑퐁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가 할게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형님 성격이 그렇게 그게 안 받아 되죠. 그게 아닌 거죠. 예, 한 번 그게 안 했으면 우리가 해도 부담 주기는 싫은 거니까. 그러니까 동서 나는 솔직히 남편 퇴직하면 그거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식당 갈 수도 있어. 난 그냥 식당 갈 수도 있어, 동서. 호텔은 제가 쓸게요, 앞으로도. 멋진 딜 이런 딜이 합의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필요 없잖아요. 이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네. 돈을 많이 내고 그렇지.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은 마음을 많이 쓰고 근데 그 중요한 마음 건 쓰는 것도 서로가 얼마나 서로 힘든 간의 일인데. 이해와 존중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치즈 좋은 형님. 케이스라 예. 돈을 쓰는 네. 동서와 네. 마음을 쓰는 동서가 만난 거잖아요. 네, 네. 우리는 양쪽이 마음만 써.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러면. 막 계속 마음만 그래. 쓴다니까. 서로 스케줄이 병원에 같이 오고. 주춤주춤만 할 뿐 가지를 못해. 마음만 쓰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이다? 그러니까 남이라는 게 생판 모르는 게 아니라 뭐 그 가족까지는 아니다. 어느 쪽의 의견이세요, 두 분은? 저는 오빠 남동생이고 여자 형제가 없어요. 동서도 오빠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동서 때 저는 그냥 동생 같아요. 동서가 불편해할 수는 있지만 저는 느낌에 그냥 동생 같아서 뭐 하면은 다 챙겨주고 싶고. 근데 제가 뭘 어머님 모시고 간다 뭐 한다 그러면 되게 미안한데 저는 그냥 제 동생 같기 때문에 동서 내가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 두 며느리 중에 누구 시간 된 사람이 가면 되는 거야. 그런 걸 왜 신경 써야 돼? 저는 제가 시간 되고 어머니 모시고 가서 또 어머니 또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전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싫어? 계속 싫어? 이런 완벽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착한 맏며느리지만 이분이 나는 외동딸인데 자매처럼 생각한다잖아요. 어떠세요? 솔직히. 불편한 지금 거리가 약간 두 분이 떨어져 있어 더. 아까보다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의자에서 떨어질 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동서는 보세요. 가족이다? 네. 남이다? 아니, 저는 뭐 형님 보고 많이 배우고 형님한테 항상 감사하고 가족이라고는 생각하죠. 그리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 아니 먼 친척 네.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저는 원래 사회생활 할 때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주여서 예. 자매까지는 아니다. 네. 되게 고마웠던 게 이제 결혼 전에는 남편하고 제가 이제 시댁 모든 일을 했어요. 예. 근데 도련님이 결혼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부모님들이 이제 점점 연세가 드시니까 병원비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원래 살림을 좀 쪼개기 통장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동서한테 돈 얘기긴 한데 부모님 그런 병원 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돈 얘기가 되다 보니까 되게 망설여졌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댁에 갔는데 동서가 있길래 동서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갈까? 그러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동서도 부담 안 되고 저도 부담 안 되게 한 5만 원씩 이렇게 병원 통장을 만들면 어떨까 얘기를 했는데 동서가 1초의 뭐 망설임도 없이 형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통장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거 너무 좋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님 무릎 수술하셨을 때 사실 저희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집에 계시면 불편할까 해서 병원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넘었었고 1,000만 원. 임플란트도 지금 계속 몇 개를 치료하시는데 그것도 몇백만 원 되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저희가 모았던 돈으로 전부 하게 되니까 동서가 형님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앞으로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씩 우리 20만 원씩 2천만 원, 3천만 원 모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젊은 사람이고 형님 뭐 그런 거래요 이렇게 했으면 저도 깨갱하고 창피했었을 텐데 그런 거 제가 말할 때마다 동서가 항상 형님 그렇게 해요. 항상 같이 동요를 해주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왜 너무 우리 좋은데? 저기 막내 동서가 왜 오케이인지 모르죠. 왜요?
자기는 마음속으로 자기가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따가자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까지는 아니에요. 역시 모른다. 돈이 모이는 것도 서로 낼 수 있는 이게 돼야지 트러블이 안 생기지. 한 사람은 그 돈이 근데 생각해보면 나중에 문제가 큰 될수 돈, 있어. 예를 들어서 무릎 수술이 1,000만 원이 나왔으면 그때 500만 원을 내는 거는 더 동생이 무리가 힘들어요. 되죠. 근데 5만 원씩 내가 부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훌륭한 거지. 지혜로운 생각을 어떻게 했어? 나 너무 저거 좋은 해야겠다. 생각이야. 근데 예, 우리 친정은요. 예. 네. 우리 전 씨 사남매인데 결혼하면서 전부 그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다달이 어머니 용돈 드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병원을 오래 계시잖아. 그거 병원비 다 하고 어머니 장례 다 그걸로 치르고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들 안 했어?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형님이 그런 거 얘기할 때 조금이라도 이런 망설이거나 그런 적 없으셨어요? 초반에는 그걸 들었을 때는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처음엔. 근데 그거를 한번 써보니까 진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돈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적금처럼 나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형님이 옳았다. 저만 이상한가? 나만 이상한가? 나만 이래?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명절에 시댁에 가면 저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를 해요. 네네, 보통. 그런데 저희 동서는 시어머니가 일어나셔도 계속 잠만 자요. 성격 좋네. 이런 동서가 이해 안 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자, 시어머니가 일어나도 계속 잠만 자는 동서에 대한 정말 고충을 토로하신 분이 누구지 모르겠네. 이 자리에 누구지 계십니다. 모르겠어. 예. 네, 네, 네. 자, 아니 근데 그냥 그렇게 막대 먹은 며느리가 있겠어요? 아유. 그 전에 뭐가 또 앞에 있겠지. 예. 그 큰 동서 모르게 그 시어머니한테 큰 돈을 드렸을 맞아. 것 같아. 그럴까? 예. 자, 사연의 주인공. 주인공은 최정원 마담님. 야. 윤주 씨가 그럼 늦게 일어나는 거네 무조건. 지금은 안 그래요, 동서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결혼해서 아마 느긋한 성격 때문일 거예요.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되는 거고 처음 결혼해서 몇 년을 계속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머니 씻으시고 저희 쫙 준비하고 있으면은 소리가 나서 일어날 법한데 그래. 안 일어나요. 어떻게 자고 있냐? 근데 어머님이 기다리다가 야, 쟤 좀 가서 깨워라. 그러시는데 어머니 저 그 얘기하면 저 꼰대 같잖아요. 저 얘기 안 해요. 깨우려면 어머니 깨우세요. 아니면 어머니 저랑 같이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동서도 일찍 일어나는데 조금 동서가 잠이 많은 건가? 잠이 많은 건가? 야, 저런 질문. 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진짜 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매기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진짜 안 들렸어요. 숙면. 그때는 또 아침 잠이 그때까지는 또 더 많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먹었다고 아침 저녁 없어졌는데 정말 안 들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좀 이제 휴일이라도 좀 편하게 하라고 웬만하면은 안 깨우셔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시댁만 가면 잠이 더 푹 자요. 많아. 네. 시댁만 가면 잠이 많아지고 대박이다. 저 친정보다 아니, 시댁에서 잠을 더 많이 자요. 이해가 가는 게 평상시에 일을 하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깨는데 시댁 가면 일이 없잖아. 이제 출근 안 할 거고. 그러면 신종다리 시댁이면 아니 더 그러니까 신경 정윤주 씨가 쓰여야 딱 보면 난 딱 저런 며느리가 좋을 것 같아. 내가 며느리 보면. 그 어머니는 날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님이 있잖아요. 형님이. 보통은 저 형님이 형님이 얘기한 건데 뭐 신경 써. 먼저 일어나 본 적은 없어요? 없죠. 형님보다? 없죠. 아니, 형님은 일찍 저 일어나셔서 원래 성격이에요. 이게 다 차림을 하고 나오세요. 진짜? 이렇게 지금. 야 사랑받겠다. 와, 대단. 아니, 명절에 잠만 자는 동서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마담님들은? 아니 처음에는 뭐 만약에 내 입장에서 동서가 그런다. 동서가 그렇다면. 처음에는 뭐 일하느라고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이해를 한두 번은 하겠지만 그게 이게 상습적으로 되면 일하기 싫어서 그렇구나라고 결론이 딱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얘기하실 거예요? 나 하지. 아니요. 야, 해야죠. 나도 처갓집 가는데 동서가 우리 와이프 동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동서가. 근데 우리 아내가 일을 해. 내 일어났는데 근데 우리 처남하고 막내 동서가 안 일어났어. 그럼 난 뭐라고 그러죠? 아, 진짜. 나오라고 그래. 이제 자는 거 깨우진 않고 밖에서 나오면 밥 먹으면서
야 누나가 이렇게 일하는데 너 와이프한테 빨리 일어나서 해야지 뭐 어머니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즘은 그런 꼰대라고 해서 아니 그래 못 알아들으면 안 보면 되지 뭐 내가 굳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예의 없는 얘기를 했으면 내가 문제되지만 이건 예의 있는 얘기잖아요. 맞아. 그렇잖아.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나이와 성별의 문제가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배려의 문제야. 계속 배려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명절에는 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제사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 명절은 사실은 일로 인해서 바쁘다 또는 뭐 명절에 이제 연예인 분들처럼 무슨 뭐 프로가 있어서 뭐 촬영을 나가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면 명절만큼은 가족끼리 그 차례상을 차리는데 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공동에. 생각을 해요. 네네. 예, 이거는 만약에 이제 한 가족의 구성원이 정말 헌신을 하고 배려를 하는데 그걸 보고서 잘한다 그러고 게으르게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배려가 부족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늦게 일어나는 게 그러진 않았어요. 이거 좀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일어나고 어머님이 일어나시고 그다음에 동서가 일어나시고 그러니까 정윤주 마담님이 이 말이 맞죠. 저는 한 6시 조금 아, 8시, 7시, 8시. 아니 명절 때 8시 전에 일어나죠. 7시. 그렇게 자는 게 아니네. 이게 상대적인 건데 제가 여자라면 정훈식과예요. 예. 예. 그리고 하면서 화가 안 나죠. 예. 예, 저도 그런 쪽이에요. 문제될 게 없는데. 그냥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을 예. 뿐이고 저 친구는 지인 나중에 또 할 거고 신경도 안 쓰이는 거야. 별로. 일어나서 할 건데 제가 그걸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결론은 뭐냐면 이거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은 며느리, 굉장히 게으른 며느리 같이 보이는데 아니야, 실상은 안 그렇지 그랬어, 안 않다는 그랬어. 거예요. 각자 일을 하는 거지. 저런 성격 너무 부럽다. 어떤 성격? 왜냐면 맞동서는 6시에 일어나는데 자기는 8시에 일어나면서 그렇게 늦게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는데 2시간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깜짝 놀랄 거거든. 그러니까 전양반 성격도 너무 좋고. 근데 어찌 보면 그런 여유로운 성격이 있어서 두 분이 더 잘 어울려요. 둘이 너무 잘 어울려. 둘 다 막 바들바들이면 진짜. 이게 서로를 이해해 주시는 게 너무 너무 예뻐, 보기 좋고 예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윤주 마담님이 초반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알게 모르게 형님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중요하다니까. 그게 나는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혜주 마담님. 아, 예. 뭐 저 며느리감으로 저런 며느리 괜찮아. 참 좋아요. 정말 감사하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예. 다음 사연 정말 예, 예. 제목이 웃겨요. 없던 가족 행사도 만드는 동서예요. 예. 저희 형님은 시댁에서 자꾸 일을 벌이시는 분이에요. 아우 제일 싫어. 저는 진짜 여행을 안 좋아하는데 지원자가 없구나. 아, 예. 가족 여행 계획을 자꾸 잡으세요. 아이고. 이런 형님이 불편한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 아니, 정상이지. 네네네. 이상해. 뭐가 이상해. 나는 우리 시어머님,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멀리는 못 나갔고 이렇게 따뜻해지고 계절이 바뀌면 모시고 뭐 닭백숙 먹으러 가고 뭐 계곡에 그런 게 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마련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야? 이벤트라는 건 참 몰라. 이벤트는 혼자 할 때는 괜찮은데 상대편 상황을 보고 이벤트를 해야 돼. 이 상황이 바쁠 수도 있고 거기 가려면 또 봐봐. 돈도 또 내야 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이게 나랑 같은 이 수준이면 이게 다 이벤트 하면 나도 이벤트 할래 와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매일 이벤트 하는 거 싫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그 사람은 빠져. 누나, 빠지고 일을 벌렸을 때 할 수 있는 에이, 사람끼리 하면은 가족끼리 빠지면 다 마음도 주고받을 수 있고 되게 아름다운 거야. 지금 두 분이 형님이랑 동서인가요? 지금 주인공은 따로 계세요. 누구예요? 지금 어느 분이 손 살짝 한번. 주인공이 살짝 예. 여행 가는 걸 좋아해? 못하는 거? 제가 좋아요. 형님이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여행을 워낙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갔다 온 거 부모님 보내드리고 항상 그런 식으로 여행을 했었어요.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4월에 가는 그 여행은 어머님이 맨날 제가 돈을 대서 여행을 가니까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가 어머님 무릎 수술하시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케어해드리고 그래서 고맙다고 내가 이번에는 여행비 쏜다고 어머니가 600만 원을 모아두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코로나가 터져서 그 여행이 4월 달로 이제 미루어진 거거든요.
지금 거기까지는 이제 여행의 얼굴이 저렇게 자, 여행을 가자는 지금 막 근심이 여행을 슬픈 거 아닌데. 여행을 가자 하는 분의 얘기라면 왜 이게 불편한지. 가야 하는 분은 왜 불편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완전 직순이. 단 거 정말. 싫어하고 여행 안 좋아해요. 집이 집이 행복한 사람. 나도 직순이야. 네, 저 공감해. 예. 윤주 씨 말 공감하는 게 하미병 선생님 여행 가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듯이 자기가 남편하고 둘이서 맨날 비즈니스로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해외도 많이 이 쉬는 시간에 나는 그냥 내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아무 스케줄이 없던 거를 느닷없이 만들어가지고 뭘 하자 그러면은 근데 솔직히 그거를 남편이 하자 그러면 여보 우리 쉬자가 되는데 형님과 어머니가 하면 말을 못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싫다는 말 해보셨어요? 처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저도 이제 좀 표현은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표현 말씀을 못 드리겠다더라고요. 저 집순이에요.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머니도 형님도 너무 기대를 하고 계세요. 너무 기대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뭔가 숙제 같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왜냐면 여행 나가기 전에 아프거든요. 제가 정말 비행기를 타고 나면 그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져요. 저는 여행 자체가 그렇게 친해지길 아니 바래요. 워낙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니 지금 여행 처음 진짜 들으시는 좋아하세요. 비행기를 타고 나면 컨디션이 완전히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여행을 잘 안 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돈도 저렇게 잘 버는데 나 같으면 1년 중 365일 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그런 집사람이 생각을 그런 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왜 여행한 거냐. 둘이서 3박 4일로 싱가포르 갔어요. 난 3박 4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알아 눕다가 3일날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실 두 분이 비행기 타고 갔다가 여행 갔는데 동서가 비행기 타면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딱 내리자마자 얼굴 안 좋은 표정하고 있으면 너는 그렇다고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얼굴에 그게 뭐니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면 맞아. 동서가 컨디션이 떨어졌으니까 너 컨디션 떨어졌을 때는 당을 먹어야지. 너 컨디션 떨어졌을 때는 당을 먹어야지. 조금 방송에서 집에 가서. 아니 근데 우리 NCT 얘기 오늘 모셔다 놓고 너무 잘. 근데 이게 솔직한 왜냐면 처음 듣는다죠. 최종 저 형님이 비행기 타는 거 싫어한다는 걸 처음 얘기한다잖아. 몰랐어요. 아니 계속 그러면 싫어서 미뤘어요. 아니 아닙니다. 정말 바빴어요. 정말 바빴어요.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아니 얘기하면은 다 되는 진짜 건데. 엄청 바빴어요. 아니 혹시 배는 괜찮아요? 배는? 배 타고 가는 거? 나는 배멀미 저 멀미가 심해요. 집을 벗어나는 걸 싫어한다잖아. 멀미가 심했어요. 그냥 여기서 딱 얘기하자. 그냥 여기서 딱 얘기하자. 정말 가기 싫어요. 야 이거야. 가는 것만 가란 이거야. 말이에요. 아니 안 가면 내가 어머니랑 갈게. 이거야. 어머니랑 둘이 가면 돼 난. 야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다. 아침 드라마. 4월만 가요. 4월만. 그다음부터는 전 그다음부터 4월만 같이 재밌게 가고 그다음부터 동서한테 여행 가자 말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동서를 피곤하게 안 하면 돼요. 아니 혹시 가고 싶으면 그땐 얘기해. 그때 하면 같이 그럼 가면 되겠다. 되는 거고. 의외로 모르잖아. 이번에 셋이 갔을 때 재밌을지. 그러니까 나는 네. 정말 그냥 초면이잖아요. 근데 저 마음 너무 이해하거든. 나는 나만 안 가자 그러면 내가 번 돈을 갖고 가서 놀러 가서 쓰고 오는 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나를 갖고 가자 그러면 저는 딱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일본까지예요. 시차 안 나는 지역. 기온차 없고 시차 안 나는데 외국이라고는 일본이 끝이에요. 어디를 가도 시차 나고 온도가 변화가 와요. 그러면 가서 아프고 와서 아파요. 그런 사람은 어쩌라고. 안 가야지. 나도 그런 아저씨랑 살아. 우리 남편 비행기를 못 타요. 가족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뭐 약간 짓궂게 좀 그러긴 했지만 어떠셨어요? 오늘 팀이 함께 해주신. 네. 너무 떨렸었는데 그래도 형님이랑 진짜 되게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뭐 추억이 이렇게 한번더 남았어요. 벽은 살짝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확실히 조금 생긴 것 같은데 예. 그건 저희가 또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4월 여행 화이팅! 화이팅! 사실 방송인도 아닌데 동서가 되게 어려운 결정하고 이 맞아요, 자리에 나온 맞아요. 거거든요. 그것만도 너무 고마웠는데
오늘 동서가 비행기 타면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지도 사실 몰랐고, 예, 그걸 몰랐다면 계속 앞으로도 이런 여행 계획을 짰을 텐데 앞으로는 동서가 원하지 않은 이상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얘기를 안 할 거고 오히려 되게 이런 좋은 시간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세대하고 제 세대는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더 편하기는 하지만 사실 진짜 돈 벌면서 집안 살림하고 그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저는 이제 속이 편안하니까 방송 일 하면서 아이 육아하고 또 음식 먹는 것도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밥 먹는 것부터 저는 간식도 전부 다 만들어서 빵떡 만들어서 먹였어요. 그리고 남편 아침 도시락도 저는 꼬박꼬박 싸주고 지금 22년 차인데 아직까지 저는 도시락을 대단한 자기가 차려먹는데 다 아니요. 차려주세요. 저는 이제 제가 집밥을 먹고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남편도 그렇게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도시락을 싸는데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터치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하는데. 지금 근데.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온몸이 아파요. 아프고 나니까 내가 왜 아둥바둥 이러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가 하면서 힘이 드니까 저는 살림이 재밌긴 했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방송 일하면서 살림을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게 짜증이 애한테도 가고 남편한테도 보상심리가 맞아요. 근데 차라리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누구한테 조금 맡길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내 행복을 찾아서 내가 좋은 일들을 한다면은 내가 행복하니까 아이한테도 방심 맞아요. 남편한테도 방심 맞아. 왜냐면 제가 앞으로 며느리를 둘 텐데 우리 며느리가 살림을 싫어하는데 굳이 막 살림을 하라고 그래서 맨날 시어머니한테 막 짜증 부리고 아들한테 짜증 부린다면 저는 그거 속상할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최정원 마담님 본인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 안 하는 걸 보면은 또 눈에 아니지 나오니까 아니지 그 속마음을 다 아니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시어머니 그 살이를 하셨는데도 그게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저희 며느리한테 안 하시는 것처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제가 힘들었던 봐봐요. 거는 왜냐면요 사람이 자기가 겪고 난 다음에 아 나 이거 절대로 안 시킬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눈에 설어서 한마디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며느리 봐야 알아요. 맞아. 근데 요즘 아야.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보면 또 때문에 식음을 전폐할 수도 있어요. 또 술 마시고 호텔에 하얀 립스틱 바르고 하얀 립스틱 바르고 나 때는. 최정원 마담님은 뭔가 이렇게 고부 갈등이 있을 때 남편분이 어떤 편이세요? 우선은 먼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100% 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과. 뭐 신혼 초부터 시댁에 잘하고 막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불편한 것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무조건 자기 편한 대로 해. 시댁 가기 싫으면 가지 마. 항상 이래줬기 때문에 정말 효자였거든요. 근데 결혼한과 동시에 저밖에 모르니까 어머님이 너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아 내가 어머니한테 더 잘해야겠다. 아들 이렇게 키웠는데 이러시면 얼마나 섭섭하실까 싶어서 제가 잘해야 된다고 고단수예요. 생각을 했던 거고 네, 또 제가 고단수야.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을 키우고 성장 과정 내내서 얘 때문에 섭섭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할 때마다 나도 언젠가 어머니처럼 시어머니가 될 텐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섭섭하시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더 잘하고 시댁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100% 제 편인데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제 시아버님이 딸이 없으시다 보니까 아버님조차도 제 편이 되시는 어떻게 거예요. 어머니 외로워. 근데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저희가 새벽까지 전을 부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재료가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제가 하는 게 또 속상하시는 거예요. 또 어머님한테 아니요, 아버님이 도와주시진 않아요. 절대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서 어머님한테 진작 좀 해놓지 그랬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일으키는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어머님은 나도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왜 나만 나쁜 시어머니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삐지시니까 맘상하지. 아버님까지 제 편을 네 시아버지 못 들어주시면은 쓰겠다. 네 시아버지 못 쓰겠다. 아니, 지금 돌아보셨는데 네, 어쨌든 저한테는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그런 상황에서는 시어머니한테도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 주변의 속상하시겠네. 남성들을 다 지편으로 만들고 진짜 그러네. 아, 이거 보도해. 배를 받았거나 뭔가 이런 사건이 있었나요? 저는 분명히 유세했던 게 아니에요. 저봐, 저는 분명히 저희가 아니거든요. 판단해 드릴게요. 어떤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아버님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했었을 당시 이제 시댁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서울이 아닌 조금 외진 데다가 이제 집을 전세로 얻어주셨는데
사실 저는 제 나름 그때 한참 정말 잘 나갈 때 결혼한 거라서 서울도 아닌 곳에서 전세 사는 게 싫어서 제가 이제 모아뒀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제가 혼수를 조금 줄이고 조금 돈을 보태서 이 집을 제가 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있는 집을 아니 서울이 아닌데였어요. 거기에 전세 전세로 들어가는 걸. 네네. 야, 사면 안 되겠습니까? 대단하시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파트를 사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데를 가면 되는 건데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을 지내다가 제가 이제 모아뒀던 돈이 있으니까 전세 살면서 제가 집을 샀어요. 남편이랑 이제 상의를 한 다음에 그 집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사를 가야 되니까 시댁 가서 저기 아버님 제가 이렇게 결혼 전에 모았던 돈으로 사실 이사갈 집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큰 일을 결정하는데 우리랑 상의도 없이 했느냐.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보태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드리면 부담되실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뭔가를 도와달라고. 네네네, 맞아요.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말씀 안 드리고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저희 이렇게 이사갈 집을 잘 준비해 놨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얼마나 괜찮아. 아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결정하는데 말 한마디 상의 없이 안 했다면서 저를 안 보시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시댁 갈 때 이미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가 싫으셨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유세 이런 게 아니라 부담되실까 봐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조금 섭섭. 네 돈이랑 왜냐면 내가 못 도와준 맞아, 것도 그거야. 있고 그리고 네 돈이지만 그건 그래도 아닌데. 사기 전에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니? 어른한테 상의를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하시는 거지. 화내셨나 봐. 어른한테 상의를 해야 된다고. 아니 내가 못 도와주는데 무슨 어른한테 상의를 해. 그래도 또 그렇죠. 아니, 어른한테. 나는 상의 문제가 아니라 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못 해준 거에 해줘야 대해서? 되는데 내가 해줄 능력이 안 돼서 그랬기 때문에 그 속상함. 자존심이랄까 속상함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거면 내가 그랬겠다. 그거면 가슴 아프네. 정말 이제 오늘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박상민 교수님이 그렇습니다. 뭐 다 얘기해주고 우리 궁금한 것도 다 질문 드릴 거예요. 요즘 너튜브에서도 심리 상담 당하러 활약이 대단하세요. 저도 오랜만에 친정에 온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슬기로운 고부 생활의 기술이라고 지어봤는데요. 기술 들어가야지. 제가 20년 가까이 상담을 하면서 5살 어린이부터 90대 노인분들까지 만나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고민 1순위가 뭘까요? 네, 모든 사람들의 고민 1순위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인간관계가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가장 어려운가요? 라고 물으면 또 1위가 가족관계입니다. 네, 가까이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쏜 화살은 내 심장을 적중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서 쏜 화살이 내 심장에 박히고 피를 흘리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인간관계 교과서가 생겼어요. 그 안에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인간관계 교육을 12년 동안 정규 교과 과목으로 배우고 졸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네. 시급합니다. 맞아요. 거기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가족관계예요. 가족 안에서 좁은 관계에서 잘 지내면 우리가 타인과 잘 지내는 건 되게 쉬워진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잘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안 싸우는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부부도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 잘 싸우지 못하고 말 안 하는 부부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잘 싸우는 방법의 일환을 배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국인들만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그거 말 안 해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또 중에 있어요. 또 그거 하나입니다. 있어요. 네. 넌 잘했냐? 그렇죠. 넌 잘했냐 이거. 맞아요. 문화심리학적 측면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강력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타인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그리고 부부관계일지라도 그의 마음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독심술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문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독특한 단어 독심술입니다. 가족 내에서도 보면 제일 어려운 관계가 고부관계 맞아요. 사실 잘 지내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요. 거의 30년을 남남으로 살았어요. 밖에서 내가 이 남자를 만나기 이전에는 길 지나가면서 만난 그냥 아주머니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 남자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지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엄마가 되길 원하고 친딸이 되길 원하고 이런 환상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막 줄이 막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저희 심리상담가들이 가족 상담을 할 때 가족 관계를 이렇게 표기하는 가계도라는 거예요. 보면 아주 다양한 관계가 있죠. 자, 나와 내 시어머니의 관계, 네, 또 내 아내와 내 어머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가족 관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떤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로 보이세요? 보통 관계. 보통 관계. 또요? 제일 좋은 건 절친, 친밀. 아, 절친 좋아 보여요. 가족 관계에서 한국인들은요, 저 세 줄의 관계, 밀착된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라고 오해하는 가족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심리 상담가들은 가장 위험한 관계로 저 세 줄의 관계, 밀착된 관계를 가장 위험하게 봅니다. 우리 너무 자주 만나요. 그리고 우리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래, 알아야 된다 그러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뭐가 요즘 문제인지까지 다 알아요. 너무 가까워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관계가 바로 저 세 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장가를 보내는 날 내 아들은 완벽한 타인이 되는 날이에요. 네 남편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심리적 탯줄을 끊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내 아들과 나의 관계도 영원히 저 세 줄의 관계, 며느리와 나의 관계도 영원히 세 줄의 관계를 원하시죠. 근데 그 바로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옆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융합된 갈등. 맞습니다. 네, 저 세 줄의 관계는 끊임없는 융합된 갈등 관계를 또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요, 두 줄 정도. 예, 그냥 적당한 친밀한 관계가 좋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관계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 아주 많으세요. 이분들이 세 줄 관계에 지친 분들이죠. 근데 이 세 줄의 관계, 너무나 밀착된 관계에서 참다 보면 시어머니 전화 나 이제 못 받겠어. 그리고 나 우리 며느리 당분간 안 보고 싶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몸에 가시가 많죠. 그래서 애들이요, 떨어져 있어 보니까 너무 추워요. 그래서 꽉 끌어안고 가족끼리 모였어요. 그랬더니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피가 철철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너무 힘들어. 떨어지는 게 좀 편하겠어. 뚝 떨어졌어요. 너무 춥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지혜를 발휘한 게 뭐냐면, 고슴도치가 가시가 없는 부위가 있어요. 어디냐면 배. 머리에 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잠을 잘 때 앉거나 붙어 자지 않고요. 머리만 맞대고 몸은 뚝 떨어져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대화할 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최대한 몸은 거리를 두고 좀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피해 주지 않는 좋은 관계일 수도 있다. 고슴도치 딜레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제가 쇼펜하우어가 한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가족 상담할 때 늘 쓰는 말입니다.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정도로 네. 이분이 동양 고전을 읽어봤나 봐요.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거. 맞습니다. 자, 쇼펜하우어도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고슴도치 딜레마 이야기도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산 사람들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도 저렇게 생각한다면 서로가 훨씬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바운더리입니다. 자, 미국 아이들은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 아이들도 관계부터 배워요. 노래를 배우는데요. 노래 가사가 나는 내 바운더리가 중요해요. 내 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싫은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바운더리가 중요할 뿐이에요. 이 노래를 가르쳐줘요. 영국의 인간관계 교과서에서도 가장 중요시 가르치는 게 이 바운더리입니다. 서로의 경계, 가족 사이에도 거리, 그러나 예의 지키기. 네, 그래야 내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상대가 미워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거리가 중요하고 경계도 중요하고 그것은 상대를 서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좋다. 그래야 오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함께 공부하고 규칙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버리자? 독심술을 버리자. 네, 독심술 버리자. 한국인들만 제일 많이 쓰는 감정 단어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족 사이에서 섭섭하다입니다. 저희 엄마도 맨날 섭섭해 죽어요. 딸, 아들 사이 며느리한테 섭섭해 죽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독심술을 맨날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 마음 이런 거지. 그리고 혼자 섭섭해 하는 거죠. 모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불행에 빠져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받고 싶어를 고백하면 상대도 주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말 안 해도 해주길 바라면 섭섭하고 분노가 되고 멀어지고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반응을 선택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머니 저 섭섭해요. 어머니 이러셔서 제가 혹시 오해한 거면 오해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들도 며느라 내가 이럴 때 나는 좀 섭섭하더라. 그래서 나는 있잖아 네가 정말 가끔 전화해주면 너무 반갑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생각을 말하지 말고 뭘 말하세요? 소망을 말하세요. 우리는 가족 사이에 내가 원치 않는 걸 말하면서 원수되고 멀어집니다. 자, 여기에 제가 시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네, 정현종의 시인데요. 우리 최은경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나와 내 며느리가 남남이 자식과 어머니 되어 만났어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감격의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대라고. 네. 며느리 시어머니의 관계는 세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자주 보면 우리는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보고 싶은 관계가 될지도 몰라요. 가끔 봐야 더 반갑겠지요.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정하면 좋아요. 우린 가끔 보지만 너무 반가운 관계, 그리고 서로를 정말 환대하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의 관계 정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상대에게 내가 뭔가를 주고 보상을 바라면 노예가 된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공헌을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된다. 네, 그래서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보상을 며느리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늘 노예와 같이 억눌린 마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공헌한다. 나는 베푸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난 오늘부터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동할 결심. 나는 오늘부터 내 자녀들에게 감동할 결심을 하겠어. 작은 것에도 감동하려고 눈을 뜨고 보면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한 달에 한 번 오더라도 감동할 수 있거든요. 2번째, 감탄할 결심입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걸 사왔더라도 어쩜 너는 내 마음에 이렇게 쏙 드는 걸 사왔니? 내긴. 네.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고 딸이고 사위고 며느리고 뭘 사다 줘도 다 마음에 안 드세요. 네. 그래서 그걸 혼자 뒤에서 밖으로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지 말자.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뒤에서 살짝 바꾸더라도 감탄하는 건 좀 잊지 마. 네. 그래서 감탄할 결심을 하자. 그 다음이 공헌할 결심입니다. 네. 준다가 아니라 공헌한다. 내가 공헌했다. 이렇게 결심하고요. 마지막이 환대할 결심입니다. 6개월에 한 번 보든 1년에 한 번 보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면 그 사람 어때요? 또 보고 싶죠. 그래서 환대할 결심을 한번 해보자. 가족 사이에 사랑한다는 단어는 제일 필요가 없대요. 사랑한다는 단어엔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단어에서 가족은 제일 사랑을 느꼈을까요? 고마워. 맞아요. 또 하나 있어요. 더 큰 거 남아 있어요. 미안해. 정답입니다. 미안해. 네. 우와, 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깊은 밤에 사위, 며느리, 아들, 딸 다 모여있는 단톡방에 한 편지를 남기셨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저희 엄마는 평생 누구에게도 칭찬을 한 번 안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자식도 며느리도 사위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한바탕 엄마랑 싸운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평생 자식에게 칭찬 한 번을 안 해주냐고. 근데 그날 밤에 엄마가 얘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자랄 때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마음은 안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70이 넘었지만 한번 노력해 볼게. 미안하다. 그래서 저희가 다 통곡했어요. 부모의 미안하다라는 진심의 고백 앞에는 모든 자식이 통곡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좀 고백하고 서로에게 독심술 부리지 말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연습 한번 해보지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네. 표현법을 잘 모르나 봐. 자식한테고 며느리한테고 예쁘게 말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드러내고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아. 나 얘기 들으니까 내가 막 반성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왜 고맙다, 미안하다는 안 해보셨어요? 이상하게 그런 게 잘 안 되나 봐. 최정호 마담님 아까 왜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도 이렇게 눈물 훔치던데 뭔가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걸 물어보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맏며느리기도 하고 제 성격이 제가 다 해야 좀 마음이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가끔 저를 되게 조금 요즘에 와서 섭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하려고 시간적으로든 경제적인 거든 어쨌든 이제 동서보다 더 항상 살뜰히 보살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보면 어머님이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동서만 너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섭섭해서 동서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동서가 딴 사람도 아니고 형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동서하고 사이가 되게 좋거든요. 속상한 거 이런 것도 동서랑 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그런 걸 몰라주시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점점 나이가 드니까 별거 아닌 거에도 내가 예민해지는 건가라는 것 때문에 요즘 좀 속상해서 어머니 전화를 2달 동안 안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세 줄 밀착 관계에서 나 이제 완전 지쳤어 세 못하겠어. 예, 이제 단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너무 잘했어. 제가 부모님들 상담을 해보면 이게 딸이건 며느리건 다 만만한 자식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제일 편하고 만만한 자식. 그래서 제일 잘하는 자식한테 부모님이 제일 잘하는 것이 우리는 대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일 잘하는 자식은 얘는 원래 잘하는 애니까 얘가 뒷전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얘는 원래 희생하는 애, 얘는 원래 맞아요. 착한 애, 얘는 원래 그런 애. 그러니까 오히려 그 2번째, 3번째를 더 챙기는 거예요. 만만한 자식. 그런데 이 만만한 자식은 늘 섭섭합니다. 그래서
착한 자식 컴플렉스,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가 있을수록 그걸 참다가 조용히 연락 끊어요. 예. 근데 어머니들은 모르세요. 그래서 선생님도 착한 며느리 좀 그만하셔도 돼요. 그리고 좀 유세하셔도 돼요. 어머니, 귀엽게 유세하자. 어머니, 동서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니는 동서만 잘 챙기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 저도 섭섭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거기다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나 같으면 미안하다 그렇게 생각해. 미안하다 하실 거예요? 미안하다 그렇게 나는 그래요. 너 미친 거 아니? 몇 년 만에 와가지고 몇 년 만에 와가지고 할 소리지 마. 아 그렇게 안 하지 우리는. 우리 윤영재 선생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지 우리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 저 섭섭해요.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나 미치겠네. 아니 얘가 정말 힘든 집단이야, 성격 지루하기. 자체가 그렇게 나긋나긋하지 않아요. 센 언니예요. 누가 봐도 센 언니야. 나긋나긋하지 않다. 우리 며느리 같을까?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끼리 모이면 며느리 칭찬 안 한다니까. 섭섭한 것만 얘기한대. 진짜 힘든 쓰레기 직종이시네. 야, 오늘 강의 어렵다. 막장한 시어머니들이 나오셨어요. 시어머니를 한 번만 모셔야 돼. 아니 박정희 마담님. 네. 우리 며느리는 고분고분해. 그러니까 고분하다 그러잖아. 만약 이런 얘기 그렇게 하면 말하면 그랬어. 그래 받아들이실 내가 것 같아. 이런 거는 고칠게. 맞아. 나 이런 거 같아. 네. 어머님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못 나가봤는데 그거를 방송에서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나 너무 3개월 힘들어요, 동안 너무 힘들었어. 지옥 같아 지금. 막 이럴 것 같아. 선생님도 이 힘든 걸 얘기를 한다고? 집안이 걔 입덧으로 인해서 집안이 아주 정막강산이야. 대화 자체가 끊어져. 안 된다. 너무 힘들어. 아니 내 한 거야 사실은 서로 간에 불편한 걸 얘기한 거야. 만약에 두 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최정원 씨한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너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다. 고맙다. 여기는 왔어요. 느끼지. 벌써 눈물 그러면 그런 문자를 저희는 가족이 해요 항상. 고맙다, 뭐뭐 해서 미안하다. 그런 걸 항상 소통하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나한테 한번 물어봐 그 말을. 나한테 한번 물어봐 그 말을. 뭘 또. 지금 한 말을 물어봐. 어머니 몇 년 동안 못 찾아뵈서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얘가 어디가 많이 아픈가? 그러니까 얼마나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안 하던 짓을 했어. 아니 근데 지금 아유미 마담님이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그 관계가 그럼 아직은 뭐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보실 거 없으세요? 네, 고민?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봤는데. 오, 네. 저기도 맞아 만면이죠. 네.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보니까 이제 요리 같은 것도 정말 힘들게 하시잖아요.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정말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정말 완벽한 제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잔남의 이제 와이프니까 이제 언젠가는 제가 주도적으로 이제 제사 같은 집안일 행사를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조금씩 이제 구식을 이제 신 스타일로 바꿀 때 이제 어머님이 섭섭하시지 않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는 건지도 좀 잘 몰라서 우리 어머니들 지금 며느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1년째는 다 저래요. 정말 진짜. 못당해. 자, 우리 남민희 선생님 질문하지 마. 질문하지 마. 우리 며느리가 저런 고민을 이유가 하는 있어. 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아니 나는 저러면 며느리 의견에 어느 정도 좀 따라줄 것 같아. 누나는 참 외모하고는 좀 달라. 외모는 무서운데. 그럼 앞으로 베트남 음식으로 이렇게 제사상을 그거는 좀 뭐야? 네. 실제로 한국 시어머니들이 이제는 정말 많이 열리셨어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어머니들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종갓집 맏며느리 그리고 1년에 제사가 14번 처녀 총각 때 죽은 사람들까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사 지내다가 내 인생이 그냥 백발 노인이 됐다 이러세요. 그런데 저희 올케가
어머니 우리 이제 진짜 이거 그만하고 저도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할게요. 진짜 간단한 음식에도 사과랑 우리들이 산 사람들이 잘 먹는 거. 그리고 우리가 먹는 상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씩 전부 저는 뭐요 신청한 것들을 해서 먹읍시다. 그래서 축제를 만들자. 근데 저희는 완전히 싹 바뀌었는데 모두가 대만족. 14번은 그대로 하긴 하는데. 아니요, 대폭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너무 예뻐하실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는 진짜 현명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제사 지낼 때 이제 막 음식 이런 것도 이렇게 막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상이에요. 제일 먼저 첫날 차리고. 한 방에 끝내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음으로 빌게요. 아니 엄마가 해주면 고맙지. 우리 진짜. 뭐 제사 음식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 우리 저 박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화와 문명 뭐 발전하면 따라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인간관계가 지금 다 이제 드라이해져가는 이런 상황인데 인성 교육이 없잖아. 맞아.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라 우리가. 그래서 정말 많은 걸음으로다가 좀 많은 분들한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저도 포기하지 않고 이런 남능미 선생님 같은 시어머니를 설득하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진짜 너무 나서는데 며느리 이뻐해요. 그렇죠. 표현만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진심을 고백하시면 돼요.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